저 여자가 707이라고? 무슨 그냥 참관 오신 거죠? 그런데 사흘 뒤 이군 특수부대 장교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을 뒤집은 그녀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소에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게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합동훈련에는 양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참가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존 밀러라는 이름의 대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1m 9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죠. 한국 측 대원들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명의 여성이 그들과 함께 걸어 나왔어요. 유아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키는 1m 7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곧게 뻗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긴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은 모습이 전투복과 어우러져 카리스마를 뿜어냈죠. 특히 그녀의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맑고 투명하면서도 깊은 곳에 강인한 의지가 숨어 있는 그런 눈이었거든요. 미군 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여자도 특수부대원이야? 설마 진짜로? 존 밀러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가 특수부대라고? 게다가 저런 예쁜 얼굴로? 농담도 정도가 있지. 훈련 시작 전 간단한 소개 시간이 있었어요. 유아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유아림입니다. 제 꿈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존 밀러는 아예 대놓고 킥킥거리며 말했죠. 여자가 사단장이 꿈이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유아림은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특유의 신비로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첫 번째 훈련이 발표되었습니다. 20kg의 완전 무장 상태로 30km 산악 행군을 완주하는 것이었어요. 험준한 산길을 따라 설정된 코스는 평지 마라톤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였죠. 자, 모두 준비됐나? 훈련관의 신호와 함께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슷한 속도로 달렸어요. 하지만 10km 지점을 넘어서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림은 선두 그룹에서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달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바람과 하나가 된 것처럼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었죠. 땀에 젖은 얼굴은 더욱 빛이 났고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20km 지점에서 첫 번째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미군 대원 중 한 명이 탈진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곧이어 두 번째 미군 대원도 실신했습니다. 한국군 남성 대원들도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아림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등에서는 마치 연기가 나는 것처럼 열기가 피어올랐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뭐야? 진짜 인간 맞아? 뒤처진 대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결국 유아림이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2등과 무려 5분이라는 큰 격차를 두고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고 거친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훈련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다음 미션은 뭔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존 밀러는 말없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야간 산악 정찰 미션이었어요. 지도도 나침반도 그 어떤 장비도 없이 오직 자연의 신호만을 읽어산 정상에 있는 적지 건물 모형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건 정말 무리한 훈련 아닌가? 미군 대원들이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규정상 GPS 사용은 금지되어 있었죠. 순수하게 야생에서의 생존 본능과 방향 감각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대부분의 대원들은 우선 높은 곳에 올라가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미군 팀은 몰래 GPS를 꺼내려다가 훈련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죠. 유아림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출발하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위치를 꼼꼼히 관찰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집중한 눈빛은 보석처럼 반짝였죠. 이어서 나무들의 기울어진 각도를 살펴보고 바람의 방향과 습도까지 체크했습니다. 마치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17분 후 유아림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도착했다고? 훈련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 코스는 최소 40분에서 1시간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아림은 건물 모형 주변의 지형을 분석하며 완벽한 군사고지 점령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고 어떤 각도로 화력을 집중해야 하며 퇴로는 어디로 확보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브리핑했습니다. 한국군 간부들조차 감탄했죠. 이 정도면 참모 수준인데. 한편 미군 대원들은 아직도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팀은 완전히 길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미군 대장이 무전기를 통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직감이 아니라 전술이다. 다음 날 아침 세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합 전투 체력 테스트였어요. 철조망 기어가기, 통나무 던지기, 물속 자명, 그리고 마지막 고지점 장애물 뛰어넘기까지 연속으로 진행되는 극한의 코스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철조망 구간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졌어요. 유아림은 마치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정말 완벽했어요. 탄력 있는 근육이 전투복 위로도 드러났고 철조망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다른 대원들이 옷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으며 통과할 때 유아림은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통과했습니다. 통나무 던지기에서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통 남성 2명이 들어야 하는 무게의 통나무를 혼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던질 때의 자세도 완벽했어요. 허리를 살짝 뒤로 젖히며 온몸의 힘을 집중하는 모습이 마치 올림픽 선수 같았습니다. 물속 자명 구간에서 유아림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찬물에 뛰어든 그녀는 마치 인어처럼 우아하게 헤엄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물결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죠. 다른 대원들이 추위에 떨며 허우적거릴 때 유아림은 마치 따뜻한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지막 고지점 장애물 코스에서는 모든 대원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아림만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욱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2m 50cm 높이의 벽을 뛰어넘을 때의 몸짓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가벼움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아림은 모든 코스에서 평균 남성보다 빠른 기록을 세웠어요. 존 밀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로봇이야. 여자 아니었으면 아예 인간이 아닌 줄 알겠어. 다른 대원이 대답했죠. 유아림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술 사격 훈련이었어요. 각자에게 10발의 탄환이 주어졌고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표적을 맞춰야 했습니다. 미군 팀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어요. 존 밀러를 포함한 그들의 실력은 분명 뛰어났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질 때마다 표적에 구멍이 뚫렸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바람의 영향이나 거리 측정 오차로 인해 몇 발은 빗나갔습니다. 최종 결과 미군 팀의 평균 명중률은 62%였어요. 이제 유아림의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사격 자세를 취하는 모습부터가 달랐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어깨에 힘을 완전히 뺀 채 총을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집중한 눈빛이 어우러져 마치 여신 같았죠. 첫 번째 사격. 정확히 표적의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으로 급소를 명중시켰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동 사격에서였습니다. 뛰면서 쏘는 상황에서도 유아림의 총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완벽한 정조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발 전부 급소 명중이었어요. 그것도 거의 같은 지점에 구멍이 뚫려 있었죠.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아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군 간부들도 미군 장교들도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존 밀러가 나섰습니다. 그는 유아림에게 다가가더니 오만했던 이전과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대1로 붙자. 유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여유로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흥미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재미있겠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마침내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500m 거리, 10초 제한 시간, 그리고 측풍까지 고려해야 하는 극한의 사격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존 밀러와 유아림이 나란히 사격 자세를 취했어요. 존 밀러는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풍향을 체크하고 거리를 재며 꼼꼼하게 조준했죠. 그의 이마에는 긴장감 때문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질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반면 유아림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명상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호흡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총을 들고 있는 손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어요. 준비, 시작. 첫 번째 발사. 존 밀러가 먼저 쐈습니다. 좋은 실력이었어요. 표적의 8.9역에 명중했죠. 유아림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아주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 순간의 모습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죠. 결과는 10점 만점이었습니다. 정확히 표적의 정중앙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밀러는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고 유아림은 여전히 완벽한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10번째 발사. 존 밀러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격차를 만회하려는 조급함 때문이었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의 총구가 살짝 흔들렸어요. 표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유아림은 마지막까지 침착했습니다. 탄창 교체도 없이 마치 저격수처럼 정확하게 조준하고 발사했어요. 10번째 발사까지 모두 급소 명중이었죠. 훈련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군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실력이 아니야. 완전한 숙련의 경지다. 존 밀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고위 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표창식이 열렸어요. 훈련장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이번 합동훈련 최우수 대원은 미군 대령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유아림 중위입니다. 그 순간 훈련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군 대원들은 물론이고 미군 대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이들도 결국 유아림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유아림이 앞으로 나아가 표창장을 받는 모습은 정말 당당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미소가 떠 있었죠. 긴 검은 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햇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존 밀러도 마침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없었어요. 대신 진정한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죠. 표창식이 끝난 후 한미 양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거든요. 역사상 최초로 한미 합동훈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여군이라는 뉴스가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여군 최초 사단장 후보로 급부상한 유아림 중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천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갖게 되셨나요? 사단장이 되겠다는 꿈은 언제부터 가지셨나요? 유아림은 여전히 그 특유의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모든 일정이 끝나고 유아림이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훈련장을 뒤로하며 그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유아림은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에는 그녀의 꿈과 목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더니 볼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707, 그 시작이 내 사단이다. 그 글씨는 또박또박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죠. 부대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모든 대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유아림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이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믿음과 꿈을 향해 달려온 진정한 용기 말이죠. 그날 밤 유아림은 혼자 훈련장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실루엣이 달빛에 비쳐 마치 조각상 같았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당당한 어깨선이 미래를 향한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며칠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아림을 사단장 후보 과정에 추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아림은 그 소식을 들으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처음 훈련장에서 존 밀러의 조롱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자신감과 여유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그런 미소였죠. 여자가 사단장이 될 수 있냐고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림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 훈련장에서 여자가 사단장이 꿈이라고 라며 비웃던 그 목소리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유아림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지구력 훈련에서 남자들이 하나둘 쓰러질 때 그녀는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야간 정찰에서 모두가 길을 잃을 때 그녀는 별빛만으로 길을 찾았어요. 사격 대결에서는 10발 전부 급소 명중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죠. 여자가 사단장이 될 수 있냐고요? 이 영상을 본 후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죠. 유아림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포기했던 꿈이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말에 주저앉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유아림처럼 그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답해보세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명이 아닌 결과로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1분이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꿈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며 걸어가면 불가능도 가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감동 인생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감동 인생이었습니다.